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0-2 판결 사건명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적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1-2-6287 판결 사건명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 취소의 소 체육 지도자의 자격 취소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의미 및 체육 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행정청은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국민체육진흥법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3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5 제3호 제12조의 제1항 제4호의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제11조의 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1조의 5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체육 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로 자격 취소 처분 이전에 결격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2-33323 판결 사건명 해임 처분 취소 성비위 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 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절차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성비위 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각 징계 혐의 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 대상자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 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 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22년 7월 14일 선고 2022-3714 판결 사건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1.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헌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한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2.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소극.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29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 제4항은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018년 12월 24일 법률 제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31조 제1항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 당사자로 명시하지 않고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한 다음 이러한 부정당 업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시행령 제9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이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둘째, 법인 등의 행위는 법인 등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매개로 하여서만 실현된다. 만일 법 제31조 제1항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계약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법인 등의 대표자가 언제든지 새로운 법인 등을 설립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위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법 제31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위임 범위에 법인 등의 대표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위임 취지에 부합한다. 셋째, 다른 감독기관이 없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누군가의 감독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표자의 책임과 분리된 법인 등의 책임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시행령 제92조 제4항이 부정당 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법인의 대표자가 단 한 명인 경우에 별도의 예외 없이 그 대표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해서 위임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